수가 나열되어 있는 걸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으니까 숫자를 쭉 쓰면 되는데 이 나열을 어떻게 해놨느냐? 규칙이 있게 해놨다는 거야. 그게 포인트예요.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의 나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인데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것들 주겠죠. 자, 앞에 한번 보시면요. 5, 7, 9, 11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숫자 쓸까? 13이죠. 그 다음은요? 15가 되겠죠. 규칙 찾았네? 어떤 규칙? 이씩 커지고 있죠.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서 쭉 수를 나열한 거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갑자기 30 커졌다가 쭉 갈 수는 없어요? 그럼 규칙이 바뀌죠. 그럼 그걸 수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올지 예측할 수 있는 경우들만 다뤄요. 그럼 이대로 쭉 나가면 100번째는 어떤 숫자가 올 수 있을까? 예측할 수 있죠. 1000번째는 어떤 숫자가 올 수 있을까? 예측해 볼 수 있지. 왜? 규칙이 동일하니까. 이런 경우만 우리가 다룹니다. 그래서 규칙이 중간에 변해버리면 우리가 못 다뤄. 지 맘대로 변하는 거 내가 어떻게 다룰 거야? 변하더라도 그 규칙이 일관되게 바뀌어야만 해요. 그래서 규칙성이 있을 때만 우리가 다룹니다. 얘네들 우리는 수열이라고 하고요. 자, 이 첫 번째에 있는 수를 첫 번째에 있는 수, 두 번째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수,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수라는 말보다는 항이라는 말로, 영어로는 term, 1텀, 2텀, 그죠?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수, 첫 번째 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에 있는 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에 있는 얘는 세 번째 항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이 15는 몇 번째 항일까? 여섯 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를 A1 이렇게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7은요 A2 두 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9는 A3 세 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그럼 15는 어떻게 표현할까? A6 되겠죠. 여섯 번째 항이니까. 됐어? 자, 이렇게 말하는 걸 알려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어볼 겁니다.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AN 몇 번째 항? N번째 항. N에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 N에다 2 넣으면 두 번째 항, N에다 100 넣으면 100번째 항. 이때 이 N번째 항 우리 뭐라고 그러냐? 일반항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일반항이냐? 일반적으로 이 값에다가 N자리에 1 넣으면 무조건 첫 번째 항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을 일반화해서 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화했다라는 표현. 그래서 N자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넣으면 그 항의 값이 나오게끔 써주는 어떤 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N번째 항, 일반항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N번째 항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 문제에서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말하면 N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는 말로 해석을 해주셔도 관계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180페이지 이제 문제 보시면, 개념 쪽 보시면, 수열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나열된 수가 나열된 것들, 얘네들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열은 영어로 이제 이렇게 밑에 나와 있죠? 항은 term. 네. 이거 뭐라고 읽어? 브루노. 이거 뭐라고 읽어요? 브루노. 이거 뭐라고 읽니? 아, 알잖아. 그래요? 아, 저 친구 영어 아니잖아. 영어는 아니라서 미안합니다. 자, 그럼 너 뭐 써? 여기 이상한 거 써? 포르투갈어, 그지? 어떻게 써? 포르투갈어를 쓰죠. 그러니까 써봐. 입으로도 쓰고 손으로도 쓰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그죠? 어떻게 생겼냐고. 서로 글자. 잘 이렇게 얘기가 되게끔. 아니 글자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영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다르게요? 쌤 모르죠? 맞지? 모르잖아요. 영어랑 좀 다르게 생겼지? 다르게 맞아요. 생기지 뭐. 한국어로 좀 우리나라랑 말은 완전 다르게 생겼고, 그지? 맞지? 맞잖아. 써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아 쌤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 치면 다 나오잖아요. 아 그런가? 알겠어요. 지금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따가 확인해 보시고, 정 궁금하면 이따 쉬는 시간에 브루노한테 개별적으로 상담해서 안 가르쳐요. 알려달라고 해주시고. 안 가르쳐요. 자,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유한,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무한, 겁나게 많은 거야.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무한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는 않을 건데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학년이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무한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무한대라는 표현, 뭐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쓰죠. 무한대. 이거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또 접근하게 됩니다. 무한대 겁나 재밌어요. 지금 왜 저래 또? 저거 뭐 외웠지? 자, 그 다음 단어만 몇 개 볼게요. 자, 항수, 항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끝항, 마지막 항이죠. 그럼 끝항에 반대되는 말 뭐게? 첫 번째 항, 초항이라고 표현해요. 초항. 초항이라는 단어는 사실 교과서라든가 문제집에는 잘 없어진 표현이 돼요. 옛날 표현입니다. 이거 막 쌍팔년대 배우던 그때 쓰던 표현인데 그냥 써요. 귀찮으니까. 초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말했던 n번째 항을 말해주는 표현이다. 그래서 A1을 첫 번째 항, A2를 두 번째 항, AN은 n번째 항. 그래서 A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N. 그래서 AN이라고 말하면 아, 일반항이구나 라는 거. 뭔 말이에요? 2번이요. 뭐가요? 수열을 간단히 AN과 같이. 네? 가로는 뭐예요? 뭐가요? 쌤 동그라미 치는 거 가로요. 뭐가? 쌤 동그라미 치는데 가로요. 이거? 네, 그거 뭐예요? 가로는 왜 치는 거예요? AN. 구별하려고요. 아, 네. 가로 굳이 안 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됐죠? 등차 수열입니다. 무슨 뜻이 이게? 등차야? 소리나 등차? 이게 우리나라 이게 이제 나 참 이게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게 여기 있는 용어들이 우리나라 말로 된 게 거의 없어. 다 한자 아니면 외국어 아니면 일어. 대부분 일어 아니면 한자로 표현되거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늦게 해서 그래.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이미 근대화를 해버렸잖아.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쳐들어왔지. 그러면서 걔네가 배웠던 받아들였던 서양 문물들 우리한테 전해준다고. 근데 그게 일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중국어로 표현되어 있어. 한자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서 또 우리나라로 바꾼다고. 그래서 등차 수열.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말 자체도 이미 한자예요. 등차도 한자야. 같을 등자. 같은 차이. 같은 차이를 이루는 수열들. 이런 걸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영어 같은 거 가면은 되게 어려워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 솔직히 무슨 뭐 관계 대명사, 뭐 부사. 아, 부사가 뭐야? 사과 아니야? 부산 사과 아니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뭔가 부산은 사과인데 막 그죠?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려워. 아, 진짜 얘네 너무 어려웠어. 싫었어. 영어 다들 하기 싫죠? 네, 나도요. 나 안 합니다. 나 그래서 영어 안 해요. 왜 수학 뭐예요? 응? 수학 재밌잖아. 수학 재밌어. 이거 답 찾다 보면 되게 재밌지 않냐? 나 중학생 때까지는 재밌었다는데. 지금 재밌어. 네, 다시 한번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등차 수열입니다. 같은 차이를 이루는 수의 나열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등차 수열이에요. 해서 이렇게 예를 보면 1, 3, 5, 7 이렇게 있죠. 7 다음에 누가 올까? 어떻게 알아? 2씩 커지지. 그럼 각 수들의 차이가 일정하죠. 몇인데? 2야. 그지?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가 올까? 그 다음에는 11, 그 다음은 13.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단 말이야. 다음에 어떤 애가 올지. 이런 것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표현해요. 이때 이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공통된 차이에서 공차야. 그래서 공차. 축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공차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라는 표현을 써요. D. 공차. 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교재 여기 별표 하나만 쳐두세요. 자, 우리가 요거를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 해두시는 게 뒤에 있는 귀납법이라든가 점화식 문제를 접근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너무 많이 불렀죠, 여러분. 객수 몇 번장일까요? A, M 플러스 1이 조금 더 써있지. 몇 번장을 얘기합니까? M 플러스 1번장. 잘 생각해. 머릿속으로 잘 그려. N번장이 여기 있어. 그럼 얘는 이거 다음에 있는 항인 거야.
됐니? n 플러스 1번 장이니까 n번 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있는 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보세요. n 그 다음에 있는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 있지? 거기다가 공차 하나 더해주면 나오는 애예요. 등차 수열에 대한 표현입니다. 맞죠? 그 다음 얘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 자, n번째 항이 여기 있으면 그 다음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이 여기 있겠지? 여기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나온다? 공차가 나올 거야. 이 표현이에요. 자, 생각해봐. 3이라는 숫자는 앞에 있는 1에다가 2를 더하면 나오는 애죠. 맞아? 7이라는 애는 앞에 있는 5에다가 2를 더하면 나오는 값이지. 맞니? 그럼 얘는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주면 나오는 애가 된다. 이 표현을 문자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얘를 보면서 나중에 문제를 또 풀게 될 거야. 그래서 문자로 표현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제. 아까 2학년 거 쭉 써있는 거 봤을 때 느꼈겠지만 숫자가 안 써있어, 수학 문제인데. 그죠? 문자로 다 표현이 된단 말이야. 아까 뭐 보신 분들 대충 알겠지만 삼각비를 이용한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을 쭉 정리가 되는 식이었거든. 그거 뭐예요? 아까 쓴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뭐냐고? 아니 그거 모음 단어예요? 미분 파트였어. 그래서 문자로 표현된 것들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어 단어 해석하듯이 똑같이 가면 돼. 영어처럼 얘가 무슨 뜻이고 얘가 무슨 뜻이니까 얘는 무엇이구나, 얘는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하시면 돼. 영어 단어처럼 영어 시간에 공부하듯이 똑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쳐두시고 잘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한 번씩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 번씩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등차 수열에 이제 일반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일반항을 내가 한번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럼 교재에 있는 공식도 다시 얘기해 드릴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몇 번장을 얘기한다? n번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등차 수열 한번 써볼게. 같은 차이를 이루어야 되니까. 자, 4가 있고요. 그 다음 7, 그 다음 10, 그 다음 13이 있어. 자, 그 다음 누가 올까? 16. 자,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3씩 계속 커지고 있지. 여기서 문제. 첫 번째 항 몇이에요? 4입니다. 두 번째 항 몇이에요? 7입니다. 그러면 n번째 있는 항은 몇일까? 라는 게 바로 an,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n에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항 4 나와야 되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 7 나와야 되는 거야. 3 넣으면 세 번째 항이 10이 나오게끔 어떤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 n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 봐봐. 첫 번째 항 4, 자, 두 번째 항 7인데 이 7은 4에다가 공차가 몇인지 안 썼구나. 공차 몇이었죠? 3씩 커지고 있죠? 3입니다. 자, 7이라는 애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주면 나오는 값이지. 맞아? 그럼 세 번째 항 이 10은 잘 봐. 얘 두 번째 항. 4에다가 3 하나 더한 애지. 여기다가 또 3을 하나 더해주면 10이 나오는 거야. 맞아? 그럼 13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이미 두 번 더했어. 10은. 여기다 3을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죠. 요렇게. 그럼 13이 나오는 거지. 그럼 16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나오는 값일까요? 4개. 맞아?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 이렇게 있을 때 쭉 있겠죠? 첫 번째 항은 그냥 A1이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주면 돼.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2개 더해주면 돼요.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3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쭉 갑니다. 그래서 n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n-1개 더해주면 됩니다. 왜? 네 번째 항은 3개, 세 번째 항은 2개,
두 번째 항은 1개. 그럼 n번째 항은 몇 개? 얘보다 하나 작게. n-1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나와 있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첫째 항이 4야. 여기다가 공차가 3이었죠? 3을 몇 개? n-1개 더해주면 돼. 전개해서 3n, 여기 전개하면 3n, 마3이죠? 플러스 1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3이랑 4 더해서 됐죠? 확인 한번 해볼게. 자, n에다 1 넣으면 몇이에요? 4. 맞죠? 첫 번째 항. 2 넣으면 7. 두 번째 항 맞죠? 자, 5 넣어볼게요. 5. 16. 다섯 번째 항 맞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얘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느냐? 100번째 항 도대체 몇일까? 100번째 항 몇일까요? 100번째 항 몇일까? 100번째 항 몇일게? 100. 100번째 항 몇일까요? 이 수열에서? 301. 100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맞아?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세 번째 항이 나와. 여기다 5 대입하면 다섯 번째 항이 나와. 100을 대입하면 몇 번째 항 나와? 100번째 항. 1000 대입하면 1000번째 항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일반화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야. 얘만 있으면 몇 번째 항에 어떤 값이 오는지 빠르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식을 만드는 게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돼. 어떻게 표현한다? 등차 수열은 첫째 항에다가 n-1개 공차를 더해준다 라는 표현을 쓴다. 해서 여러분들 교재 다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되냐? 첫째 항 더하기 n-1t 이렇게 됐어요? 어렵니? 되니? 브루노 되니? 됐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성질이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말로 써 있는 걸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실제 숫자를 놓고서 보면 굉장히 편하게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이게 바로 문제에서 말한 일반항의 성질이야 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등차 중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봐봐. 등차 수열에서 중항. 무슨 뜻일까?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의 성질. 그럼 가운데 있으니까 양 끝에 누군가 있어야 되겠지. 자, 보세요. 등차 수열입니다. 세 개를 한번 써볼 거야. 첫 번째를 A라고 쓸게. 그 다음은 A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하면 돼. 됐죠? 그 다음은 A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 더하면 돼. 그럼 얘네가 똑같이 D씩 커지고 있죠?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여기서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요. 잘 보세요. 얘하고 얘 둘이 더하면 몇이야? 2배죠? 됐지?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 2배 하면 뭐가 된다? 양 끝에 더한 값이랑 같다 라는 거. 가운데 있는 수를 더하면 양 끝 더한 값이랑 같습니다. 2배 하면. 이거를 A, B, C라는 세 개의 문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가운데 있는 얘 B를 2배 하면 뭐와 같다? A, C 더한 거랑 같다. 2를 나누면 문제에서 말한 형태가 되는 거죠. 안 어렵지? 네. 괜찮아? 넘어갑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왜냐면 등차 수열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규칙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좀 모를 수 있고요. 우리는 2번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1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는 앞에를 계속 보면서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풀이가 내가 말하는 거랑 거의 유사할 거야. 왜 그러냐면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 어차피. 그래서 앞에 그냥 보시면서 편하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수업할 때는 딱 이해하고 가시고
집에 가서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풀 때는 이해했던 거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 풀고 안 되면 위에서 다시 해설 과정 보고 도전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꼬박꼬박 해오시고 숙제만 잘하셔도 여러분들 시험 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시험 폭망합니다. 다 까먹으니까. 숙제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야 맨날 항상. 처음 보는 거예요. 분명히 했는데 내 손으로 안 해보니까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저 이제 진짜 잘할 거예요. 그만 떨고 얘기할래요? 정신 사납거든. 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1이야. 자,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마이너스 5, 네 번째 마이너스 2지. 자, 얼마 커졌어요? 3 커졌죠. 얼마 커졌어요? 3 커졌죠. 얘도 3 커지겠지. 선생님, 중간에 만약에 4나 5가 커지면 어떡합니까? 등차라고 했잖아. 차이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 계속 차이는 30 나는 겁니다. 자, 첫째 항이 몇이냐면 마이너스 11이고 공차는 몇이다? 3입니다. 일반항 n번째 항 구하시오죠? 그럼 n번째 항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다? n 빼기 1개. 하나 덜 더하시면 돼요. 공차를 n 빼기 1개 더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전개하면 3n 마3에다가 마이너스 11이죠? 14가 되겠습니다. 이게 A예요. 그럼 말 그대로 n자리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1 맞죠? 2 넣으면 마이너스 8 맞네. 됐지? 100 넣으면은 네, 나오겠죠? 286. 나 되잖아요, 암산. 네. 이렇게 나오겠지. 100번째 항은 286이겠네. 이런 식으로. 됐어? 이게 일반항 찾는 방법.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앞에 보세요. 얼마씩 커졌다? 얼마씩 커졌니? 얼마씩 커지고 있니? 마이너스 3씩 계속 더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한다의 개념, 커졌다의 개념으로 가는데 그게 음수가 올 수도 있어.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0 커졌다 그래요?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뭐라 그래? 마이너스 3. 더한다는 다른 표현은 커진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마3을 더했다의 표현이지. 그러니까 얼마씩 커지니? 마3씩이요. 그럼 마3을 계속 추가시켜 준 거네요. 그러니까 3개씩 뺀다는 표현이죠. 같은 뜻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3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지. 맞아? 그럼 공차가 몇이다? 마3이다. 됐죠? 됐어? 계속 얼마씩? 마3씩 계속 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씩 계속 빼고 있는 거죠. 해서 마3인 거지. 자, 첫 번째 항은 몇이에요? 6이네요.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됐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9. 됐죠? n에다가 1 넣으면 몇 나와? 6. 2 넣으면 3. 3 넣으면 0. 됐지? 이게 찾는 거야. 끝입니다. 등차수의 일반항 다 구했어요. 잘했습니다. 만족스러워요. 난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뿌듯하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 이거 계속 이렇게 정리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야.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웠어. 그래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d 공차를 n-1개 더 더해주면 돼.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하고 끝났는데 공식 길고 이거 전개도 막 해야 되잖아. 한 번에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질문한다고. 그래서 질문 답을 해드리면 자 보세요. 공차가 3이지. 공차가 3이죠? 그럼 일반항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공차에다가 n을 곱해서 그냥 써. 이건 요령이에요. 공차에다 n을 곱해서 그냥 써. 그럼 3n이 되는 거야. 자 여기 볼게. 공차 마3이지. 그럼 일반항 어떻게 쓰냐? 마이너스 3n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몇 나와? 3. 얘 첫 번째 항 누구야? 마이너스 11. 1 넣었을 때 3이 나오죠. 1 넣으면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1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온다? 그럼 뒤에다가 누구를 더하거나 빼면 마이너스 11로 만들 수 있을까? 자, 3이야. 여기다가 뒤에 어떤 숫자를 더 더하거나 빼서 마이너스 11을 만들 수 있어. 마이너스 14.
누구? 마이너스 14죠. 저 일반항입니다. 됐죠? 여기도 볼게.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야? 마3이지. 1 넣으면 첫 번째 항은 6 나와야 돼. 근데 마3이다? 뒤에다 누구를 붙이면 플러스 6으로 바꿀 수 있을까? 플러스 9죠? 1 넣으면 마3이잖아. 6이 나와야 돼, 첫 번째야. 1 넣었을 때니까 우리 첫 번째 항만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1 넣으면 마3이네? 1 넣었을 땐 6 나오고 싶은데 누구 붙여줘? 플러스 9 붙여주면 되죠. 자, 1반항 같은 식이죠? 이게 등차 수열 앞에서 얘기했던 성질 표현이에요. 바로 앞에 하나 넘겨서 보시면 181페이지에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성질이라는 표현. 이거 아까 문자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빨라 라고 말했잖아. 이거야. 이거를 이제 문자로 막 표현해 놓은 겁니다. AN 플러스 B 형태. A는 공차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말로 표현된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숫자로 바꿨던 것들을 보면서 바꿔주시는 게, 일반항을 구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헷갈리지 않을 거라는 거.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면 D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3번 예제로 갑니다. 자, 3번 예제로 가시면요. 우리 아니셔요? 이거까지 하고 쉴게요. 열심히 한다면서. 그 밥 2시간 동안 먹고 왔잖아요, 또. 네. 네. 우리들이 엽떡 먹고 배는 있어요. 둘이? 네. 둘이 엽떡을 다 먹었다고? 다 먹진 않았어요. 다 먹었네. 양배추 남겼겠네, 양배추. 맞지? 아니요. 떡도 안 뺐어요. 떡 한 3점하고 양배추 하나 남겼겠네. 오뎅도 안 먹거든요. 엽떡에서 추천 메뉴는 엽기 오뎅이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떡볶이가 맛있어요. 엽기 오뎅이 더 맛있어. 진짜로. 먹어봐. 깜짝 놀라. 근데 떡도 있어. 그러니까 떡볶이에 있는 떡하고 오뎅의 비율이 바뀌었다고 보면 돼. 겁나 맛있습니다. 거기에 치즈 추가하시고 햄살이 추가하고 치즈하고 햄살이 추가 딱 하고. 아이씨, 안 먹은 지 오래됐네. 자, 예제 3번 보게요. 자,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일단 수열의 종류를 알려줬으니까 여기는 하나 네모로 치면서 들어가. 등차구나. 그럼 등차에 대한 성질을 우리 머릿속에 딱 띄워 놓으셔야 돼. 등차 성질이 뭐 있냐? 첫 번째, 일반항 찾기.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등차 수열에서 배웠던 거? 공차는 저 D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등차 수열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등차 중항. 어떤 표현이죠? A, B, C가 등차 수열이면 B분의 B는 둘이 더한다는 미로 나누기 합시다. 그리고 그죠? 이 표현. 이거 모양 잘 보면 산수평균처럼 생겼다. 산수평균? 둘이 더해서 1로 나눴잖아. 산수평균 모양이랑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이라든가 모양을 봤을 때 앞에서 배웠던 거랑 연관 지어서 외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잘 안 까먹게 돼, 그러면. 그 옛날에 이렇게 외울 때 수혜리배 이런 거 주기율표 외우고 할 때 그런 거 이렇게 말 붙여서 외우고 하잖아. 안 해봤니, 그런 거? 네. 그렇게 좀 연관 지어서. 네. 경선식 영단어인가 무슨 책이 있어. 거기 보면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걸 한국말로 비슷하게 해갖고 외우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이따 내가 찾아보고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좀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잘 안 까먹어요. 자, AO는 4A3이랑 같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AO? 다섯 번째 항이죠. A3은요? 세 번째 항이지. 세 번째 항에다가 4를 곱하면 다섯 번째 항이랑 똑같대. 이 표현입니다. 안 어렵죠? 여기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을 더하면 6이 나온대. 안 어렵죠? 일곱 번째 항을 구하시오. 됐죠? 자, 무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인데.
자, 등차 수열에서 이 5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줘? 5번째 항입니다. 4개. 4개 더해주면 되죠. 4D. 요렇게. 4D가 D를 4번 더한다는 뜻이야. 이건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드리고. 이건 알고 있죠? 자, 그러면 A3 3번째 항이죠? 네.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해? 2개. 2개 더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뭐 4를 곱해주면 같다 그랬어.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죠. 그치? 두 번째 항이니까.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3개 더하죠. 이게 6인 거지 지금. 됐지? 자, A1이라고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A로 바꿀게요. 첫 번째 항은 다 A인 거야. 귀찮아. 됐죠? 자, 그럼 결론 4A 플러스 8D입니다. 이거 넘어가요. 3A 됐죠? 8D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D랑 같은 값이야. 요렇게. 됐지? 첫 번째식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식 정리하면 2A 플러스 4D는 6이죠? 그거 한 번에 쓸게요. A 플러스 2D는 3입니다. 요렇게요. 됐지? 이거 두 개 뭐 하면 될까? 연립하면 A가 누구, D가 누구 나오겠죠? 연립 어떻게 해? 밑에다 2 곱해서 밑에다 2를 곱해서 뭐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3A 플러스 4D는 0이고 A 플러스 2D는 3이야. 이렇게. 그럼 밑에다가 뭐 3을 곱하든 2를 곱하든 2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2A 플러스 4D는 6. 자, 둘이 빼면 3A하고 2A, A 남죠? 빼니까 마이너스 6. 자, A가 뭐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A가 마이너스 6입니다. 넘어가면요. 9가 되죠? D는 몇이에요? 2분의 9. 이렇게. 문제에서 뭐 구하래? 7번째 항 구하랬지. 어떻게 했어? 첫째 항에다가 공차 6개 더하면 되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야. 공차는 2분의 9야. 됐지? 약분 3. 27. 마이너스 6 더하기 27이죠. 몇이다? 21이 되겠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의 성질만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문제 풀어주면 되겠어 라는 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연습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계속 갈게. 브루노 뭔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왜? 아니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빨리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영어하고 포르투갈하고. 근데 단어만 다르죠. 라틴 계열의 약간 그런 거라 그런가? 네. 아 그렇지 포르투갈이 원래 유럽이지? 네. 영국에서 이렇게. 그치? 저도 맞죠. 아, 라틴 계열이지 그러면? 네. 아 비슷하겠구나. 야 그럼 유럽은 옛날에 쌈을 많이 했으니까 서로 먹고 먹히고 했으니까 네. 그렇지 문자가 많이 비슷해졌지. 네. 포르투갈어로 오늘 날씨가 참 춥습니다. 어떻게 하냐? 다 까먹었지 계세야. 야, 다 까먹었어?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요. 아씨. 말로 하면 어떻게 됐다? 나 까먹은 것 같은데. 이게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네. 어떻게 말해? 오이스타 프리. 오이스타 프리유. 프리유가 뭐야? 춥다. 춥다. 어순이 똑같아? 네. 아, 지금 건 영어도 똑같구나. 네. 영어 어순이랑 같지? 네. 아, 말 까먹은 것 같은데 지금. 아이. 야, 너 공부하면 야, 너 포르투갈 너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너는 그게 경쟁력이야. 저 겨울방학 때 어. 공부하려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응. 그래서 자격증 그거 할 거예요. 정말 너는 진짜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경쟁력이야. 근데 그 까먹으면 어떻게 계세요? 아씨.
네. 저기는 숙녀분들도 자. 왜 고맙다고 안 해? 고맙다. 고맙다. 포르투갈어로 해. 포르투갈어로. 아 여기다 써줘. 궁금해하잖아. 써줘. 써줘. 야 이쁘겠어. 아까 물어보니까 막 다 까먹었어. 까먹었어? 이거 뭐라고 했어? 오브리가도. 맞아? 어. 아니 그냥 영어야? 오브리가도. 그냥 영어야? 어. 또 써봐. 또 써봐. 내가 그냥 이거. 영어였어? 부르는 또 써봐. 읽어볼게. 빨리 아무거나 써봐. 이게 고마워야? 오브리가도. 그리고 또 뭐야? 또 딱 하나만 더. 뭘 써요? 그냥 너가 뭐 그냥 너가. 퀴즈. 어. 포르투갈 이렇게 퀴즈. 너무 맛있다. 그 쌤이 좋아하는 캔디바가 없더라고요. 쌤이 그 좋아하는 그 캔디바 있잖아요. 이호가 아니야? 베이야 씨푸다 아니야? 이거 쓰고 지랄이야. 알아요? 어떻게 읽어? 여기잖아. 알아요? 응. 왜 그래? 뭐예요? 뭔데? 그래서 외국 가면 맨 처음 읽는 게 여기야. 뭔데 저거? 저 뭔데? 쌤 알아요? 병신 뭐 이런 거 요즘에. 맞아? 그런 거 아니야? 아 그거야? 뭐야? 너무 그래. 어떻게 읽어? 어떻게 읽어? 맛있고. 뭐라는 거지? 천천히 바이 그대로 읽는 거 같은데? 바이 그지? 맛있고. 푸데이? 푸도 아니야? 푸데이야? 어렵네. 어려워. 다른 나라 말은 어려워. 한국말도 어려운데 사실. 너 어떻게 배웠냐? 그냥 가서 말했어? 계속 듣다가? 아, 그 애기가 한국말 외우듯이? 근데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야 막. 네. 말도 안 통하고. 애들 막 너 맨날 욕하고 막. 거기 외국인 차별 심해? 네. 그럼 막 너 보면 막 총 막 들이대고 막 돈 내놓으라고 막 이러고 막. 그런 거 없었어? 그래? 그럼 어떻게 차별해? 왕싸 아니야 왕싸? 그런 거 없어요. 애들이 막 김치 냄새 난다고 막 그러고 막. 뭐라 그러는데? 애들이 김치 냄새 난다고 막 그러 안 그래? 처음에 그랬는데 그래? 김치 냄새 난다 그래? 응. 근데 야 그게 있대. 진짜 김치 냄새 맡아본 적은 있대?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냄새가 난대. 진짜야. 아, 우리가 급식실 갔다 오면 그 급식실 냄새 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손이 나지. 외국 애들 오면은 막 야리꾸리한 외국 애들 특유의 냄새 나잖아. 똑같대. 우리도 그렇게 난대. 근데 우리는 익숙하니까 모르는 거고 외국 애들 냄새를 우리가 막 치즈 냄새 난다 막 이러잖아. 그렇게 난대 진짜. 그 박찬호 알아? 야구 선수였던 애. 걔가 처음에 막 애들이 김치 냄새 난다고 막 그 지가 진짜 김치 안 먹었대 진짜. 김치를 안 먹었는데 귀여워. 어머. 그러니까 차별을 너무 당하니까 막 김치 냄새 난다고 막 짜증나고 이러잖아. 진짜 안 먹었는데 안 먹고 몇 년인가 있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딱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김치 냄새가 나더래. 그 진짜 나한테 나니까 애들이 얘기한 거였어. 난다고. 그때 딱 느꼈다 그러더라고. 진짜 난다고. 진짜 난대. 그러니까 필리핀 막 이쪽 애들 가면 약간 향신료 냄새 막 나잖아. 약간 특유의 막 약간 우리 표현으로 암내. 근데 진짜 이렇게 난대.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조금씩 있나 봐. 그 뭐라 그랬어? 먹는 거에 따라서. 아니, 같이 이렇게 있어? 그냥 볶음 넣어야죠. 막 싸우고 네. 싸워서 이겼어? 싸울 때 막 어? 이거 되게 외국에서 쉬운 요리 아니야? 너 싸울 때 막 태권도 막 이러면서 싸운 건 아니지. 쪽팔리게 막 한국인의 위상 보여준다고 그런 거 아니지. 그거 안 된다. 그거 위험해 그런 거. 세윤 너 왜 안 먹어? 네? 너는 왜 아이스크림 안 먹고? 아, 저희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그럼 이거 우리 사주려고 갔다 온 거야? 아, 저 사탕 사먹으려다가요. 쌤도 사탕 사주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아우 나 때문에 갔다 온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욕했네. 가요? 이것도 또 뭐 처먹으러 간 거 같다고 막. 아 미안해.
사갈게. 맛있게 먹자 우리. Cheers. 자, 예제 4번 볼게요. 자, 예제 4번 보시면 천천히 갑니다. 예제 4번. 자, 문제 보면 31항이 85, 45항이 127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그럼 31항은 우리가 이렇게 쓰면 돼.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한다? 31항 30개. 30개. 이게 몇이다? 85다. 요거야. 됐어요? 그럼 소연아, 45항을 어떻게 표현할래? 44. A 플러스 됐죠? 둘이 연립해. 둘이 뺄게. 빼면 어떻게 돼? A 없어지죠? 마이너스 14D는 마이너스 몇이야? 42. 그치? D는 3이네요. 됐죠? D가 3입니다. 얘가 3이야. 그럼 3이니까 3 대입하면 90이죠? 넘어가면 A는 몇이야?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죠? 됐죠? 첫째하고 공차 구했죠? 1번 해결. 됐지? 그럼 여기서 일반항 구해보겠습니다. 일반항. 자, 일반항 구합니다. 잘 보세요.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 이렇게 구할 거야. 공차가 몇이었어? 3이었지. 3n 그냥 써 이렇게. 1 넣으면은 첫째 항 나와야 돼. 몇? 마이너스 5 나와야 돼.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3이죠? 마이너스 8. 그렇지. 뒤에다 마이너스 8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일반항이야. 됐어? 100번째 항 어떻게 구해? n자리에다가 누구 넣어? 100 넣으면 누지? 몇이야? 292. 됐죠? 그럼 175는 몇 번째 항이냐? 얘가 175가 될 거다. n에다 누구 넣으면 되니? 라는 문제죠? 그럼 8 넘어가면 3에는 183. n은요 3 나누죠? 61. 몇 번째 항? 61번째 항. n에다 61 넣으면 되는 거니까. 됐죠? 61항. 61번째 항.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이거 뭐야? 누구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어디 보시면 183페이지 가보세요. 자, 183페이지에서 문제 찍어드릴게. (196번에) 1번 문제 하고요. 그 다음 184페이지 가서 198번 문제, 199번 문제. 자, 3개 문제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5분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3개 문제 지금 풀게요.
다 했지? 아니야. 미안.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이거는 여러분들 말뜻만 잘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 뭐야? 네가 푼 거야? 이거 저번에 이거 할 때 그때도 시켰었구나. 근데 왜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다들 그런 반응이었어? 어? 그거는 안 했어. 왜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반응이야, 다들? 왜 그래? 뭐 지난번에 한 얘기는 했나? 그렇게 얘기는 했구나. 모르는 얘기가 있구나. 괜찮아요, 다들? 끝? 끝? 여기까지 일단? 자, 196번 문제 1번 보시면 이건 되게 쉽죠? 자, 공비 몇이에요? 공비와 공차예요. 공차. 공차는 다 잘못 썼다. 공차 3이죠? 어떻게 보면 돼? n 앞에 붙어 있는 거. 이게 공차야. 자, 1 대입하면 그게 첫 번째 항이죠?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쉽죠? 자, 198번 봅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거죠? 6번째하고 15번째 항 더하면 61 나온다. 얘를 바꿔주면 되지? 6번째 항,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5개 더한 거. 15번째 항,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14개 더한 거. 그러면 2a 플러스 19d가 61입니다 라는 거죠. 요거. 그 다음 8번째 항, 첫 장에다가 공차 7개 더한 거. 16번째 항, 첫 장에다 공차 15개 더한 거. 계산하면 2a 플러스 22d가 70이야 라는 거죠. 됐죠? 자,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나오겠지? 자, 빼면 d는 3이죠? 계산됐죠? 이거는? 괜찮아? 요거 계산했어요. d가 3입니다. 브루노 계산했니? d가 3이니까 여기다 3 대입해서 찾으면 되죠? 그죠?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서 찾아야 되고, 이거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기다 대입하면 66, 넘어가면 4, 2a가 4니까 a는 2, 이렇게. 31번째 항 구하시오니까 31번째 항, 첫 장에다가 공차 30개 더하면 되는 거. 그럼 2에다가 90 더하면 되는 거죠? 92. 됐죠? 3 대입하고 2 대입해서 그냥 쓰면 끝. 안 어렵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199번. 이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는 이 표현.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자, 두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는, 만약에 두 번째 항이 5였어. 여섯 번째 항은 몇이다? 마이너스 5라는 거야. 5하고 마이너스 5는 절대값이 똑같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다르게 해석하면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5하고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하고는 절대값이 똑같죠. 왜? 0에서 떨어진 거리가 다르다. 5칸씩이니까.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
만약에 두 번째 항이 10이었어.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갖고 도대체 뭘 찾냐? 결론은 이거야. 두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 더하면 몇 나와? 부호가 반대야. 절대값 똑같아. 더하면 몇일까? 결론은 이거야.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입니다 라고 주면 더하면 0 나온다라는 말인 거야. 이거를 꽈낸 거야 한번. 그럼 더 이상 꽈낸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는. 그래서 두 번째 항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해. 두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은 첫 장에다가 공차 5개 더해. 둘이 더하면 몇 나온다? 0 나온다. 요건 거야 요거. 그럼 2a 더하기 6d가 0이야. 이거. 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돼?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하죠. 이게 몇이다? 1이다. 2개 뭐 하면 돼 이제? 연립하면 나오겠죠. 여기다 2를 곱해서 쓰는 게 편하겠지? 2를 곱하면 얘 2를 곱해서 쓰면 2a 플러스 4d는 2니까 둘이 연립. 빼면 둘이 빼면 2d는 마이. 그럼 d는 마이너스 1. 공차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그 d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넘어가면 a는 몇이에요? 3이죠.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로 바뀌어서 a는 3인 거야. 끝. 쉽죠? 축하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예제 5번 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조금 더 복잡해질 거야.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복잡해지냐면 자, 18하고 9 사이에다가 두 개의 숫자를 넣는데 그래서 등차수열 만들 거래. 두 수를 차례대로 말해줘 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18이 있어. 그 다음에 숫자 하나 넣을 거야. 또 숫자 하나 넣어. 2개 넣었죠? 그 다음 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럼 18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얘가 나오죠. 또 여기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하면 얘가 나오겠지. 여기다가 공차를 하나 더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9가 나오는 거야. 그럼 결론 9는 어떤 애냐? 18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 3개 더하면 나오는 값인 거죠. 끝났죠.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9는 3D, D는 마3. 이 끝이 아니죠? 그럼 얘가 마3이야. 자, 마3 넣으면 몇 나와요? 15. 마3 넣으면 몇 나와? 12. 마3 넣으면 9 나온 거 맞죠? 두 수는 누구야? 15하고 12. 끝. 됐죠?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 하나씩 문제 보면서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것들이야 계속.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몇 번장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냐. 자, 봐봐. 100, 97, 94 1번에서 공차 몇이에요? 브루노 마3 맞아? 공차 마3. 첫 번째 항 일반항 써볼게요. 일반항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104. 1 넣으면 100 나와야 되니까 안 어렵잖아, 그지? 근데 n에다가 누구 넣으면 이게 음수 0보다 작아질까? 라는 거죠. 우리 어디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n에다 누구 넣으면 0보다 작아질까? 자, 3n을 넘어가면 103, 3n 이렇게 되죠. 3 나누면 잘 보세요. 3, 3은 9, 4, 3, 12, 3, 3, 3, 점점점점점. 됐지? n은 34점 얼마보단 커야 돼. 그럼 n에다 누구 넣으면 음수 나온다는 거야? 35. 몇 번째 항부터? 35번째부터 음수 나온다라는 거죠. 부등호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부등호 필요 없어. 여기 n에다가 33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99지. 103 더하죠. 양수지. 그지?
여기다 34를 넣어볼게.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102예요. 102. 34 대입하면. 마이너스 102 플러스 104. 양수야. 맞아? 그럼 누구 넣어야 돼? 35를 넣으면 되겠네요. 35 넣으면 이거 몇이게? 마이너스 105. 103. 음수 나온 거 맞지? 그럼 35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걸 언제 다 찾고 있어 숫자로. 그래서 어떻게? 부등호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부등호 정리하는 건 중학교 때 이미 배웠단 말이야. 1, 2학년 때.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자. 부등호 이용해서. 하나 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n이라는 값은 몇 번째냐라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표현이 있어. 1.5번째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게 중요해. 자연수만 표현이 되는. 마이너스 두 번째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너 집에서 몇째니? 1.5번째인데요? 이런 거 없잖아요. 너 집에서 몇째야? 둘째요. 셋째요. 이거지. 영째 있어요? 영째. 없죠. 그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는 거야. 마찬가지 n도 자연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자연수는 옵니다. 그래서 34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누구겠어? 35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연수만 오기 때문에 그래. 요거까지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석을 해줘요. 등차 수열인데 얼마씩 커지냐면 4씩 커지고 있어. 그럼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 4n 그냥 쓰는 거야. 공짜 확인했으니까 눈으로. 1 대입하면 1 나와야 되죠. 누구 붙여? 마삼. 이게 일반항. 얘가 100보다 커진다고 그랬지. 그럼 이게 100보다 커질 때 n값 찾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3 넘어가서 4n 103이죠. 그럼 n은 4 나누면 4, 2, 8, 5, 4, 20 7, 4, 28 얼마 되겠죠. 이렇게 25.7보다 커야 되지. 얘는 누구겠어? 26이 되겠죠. 26번째 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숫자 넣어서 대입하는 게 아니고 부등식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뒤로 갑니다. 자, 차근차근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차근차근 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느리다 싶을 수도 있어. 솔직히 그죠? 좀 뭔가 좀 지루하고. 그지? 나만 그래? 뭐하니? 핸드폰 문자 좀 수업 시간에 적당히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는 과정들이 귀찮고 지겹고 이거 빨리빨리 그냥 나가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리고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수열 부분이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짜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거야. 몰라도 괜찮아요? 아니요? 앞에 거를 모르지만 기본 개념만 있으면 나 풀 수 있게 나와. 자, 구구단 모르면 수능 볼 수 있겠니? 없죠. 구구단 언제 배워? 초등학교 때. 지금 구구단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사람들이 수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왜? 구구단을 이용한 복잡한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지금도 구구단 나오잖아요. 계속 곱하기 나누기 하잖아. 복잡하게는 안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때처럼 막 네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 이런 거 안 하잖아.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했어 너네? 막 천 몇이랑 몇백이랑 막 곱해갖고 막 쓰고 이런 거 했어? 지금 그런 거 안 나와?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배웠던 수원의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기본 개념만 나와요. 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걔를 이용해서 다른 범위에 맞는 것들을 풀기 위한 과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고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배우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영화 배우 신현준 닮았어. 신현준 닮았어. 그지? 그 얘기 들었지? 닮았어. 신현준 닮았어. 눈 좀 더 진하고요. 그러니까 이 콧대라든가 약간 이런 게 닮았어. 신현준.
코봉이. 아, 기봉인가? 맨발의 기봉인가, 걔. 아, 또 멋있게 나온 거 물론 많지만, 네. 기봉이. 그냥 장님으로 나왔으면 돈 들어가네.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네. 자, 예제 7번 볼게요. 브로는 잘생겼다는 뜻이야. 자, 예제 7번. 이게 바로 수원이랑 복합된 문제. 수원의 복합 문제인데 어렵게 나오진 않아. 딱 요 정도 수준이야, 나와봤자. 근데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고. 봐봐. 다항식이 있는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등차 수열입니다 라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자,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얘를 요거 x 더하기 1로 나눌게. 몫이 있겠지?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나올까요? 몇 차? 몇 차로 나눴어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차수 하나 낮춰서 R이라고 표현할게. R.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 fx라는 식을 x 더하기 1로 나눴다? 이때 이 나머지가 궁금하지. 왜? 나머지가 등차 수열 이루니까. 맞아요? 그럼 이 나머지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식을 딱 보자마자 x에다 누구를 넣고 싶을 거야.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없어지지. 얘만 남죠. 그럼 결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뭐가 남는다? 나머지가 남는다. 그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돼? x에다 누구 대입하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어떻게 돼? 1 빼기 a 플러스 b. 이게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찾을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플러스를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인 거죠. 이렇게.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찾을까요? x에다 2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4 플러스 2a 플러스 b죠. 자, 이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죠. 자, 등차 수열인데 순서대로 세 개를 줬어. 세 개가 등차 수열인데 성질. 가운데 있는 거는 둘이 더해서 2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나 분수 형태가 싫다. 1로 곱해서 가운데 있는 거 2배 하면 양 끝에 더한 거랑 같애라고 보셔도 문제없어요. 2를 곱하면 되니까. 그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친구 2배 하면 어떻게 되냐? 2 플러스 2a 2b. 얘는 뭐와 같아? 얘네 둘이 더한 값 5 플러스 a 플러스 2b와 같은 거죠. 요렇게. 그럼 밟아. 2b 똑같으니까 없어지죠? a 넘어가니까 여기 a만 남아. 2 넘어가면 3이네요. a는 3. 됐죠?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정말 식 써서 풀어주면 되는 것들. 이게 이제 1학년 때랑 엮이는 문제가 되고요. 밑에 있는 예제 문제 8번도 보시면 역시 1학년 때는 엮이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얘도 보시면 어떻게 엮이냐? 이번에 3차 방정식으로 엮여.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 한번 해줬을 거야. 근각요소의 관계 외우고 계셔야 돼요. 2차 근각요소의 관계. 여기서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표현하면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곱 a분의 c. 기본입니다. 구구단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야. 그 다음 3차 여기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봤을 때 알파 베타 감마라고 보면 세근 다 더한 값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개수만 이용해서 근의 관계를 알아내는 방법. 근각요소의 관계. 그 다음 둘씩 곱하면서 더한 값은 a분의 c.
3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t. 그래서 개수들만 보고서 관계 알아낼 수 있어. 그리고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야. 그거는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 외우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뭐 망토니? 네. 축하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세근이 뭐다? 등차 수열이다. 자, 세근을 뭐라고 표현할래? 말해보세요. 이건 지난번 했던 거니까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말해보세요. 왜? A 마이너스 네. D. 네. A-D, A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거 A겠죠? 공차 하나 뺀 값, 공차 하나 더한 값 해서 등차 수열로 표현. 여러분들 녹화 계속됐네? 치는 시간에도? 뭐라고 놓냐면 등차라고 했으니까 등차의 성질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근을 A라고 놓으면 여기는 A 빼기 T 이렇게 공차 하나 빼서 여기는 A 플러스 T 공차 하나 더해서 해서 이 세 근을 다 더하면 3A가 되겠죠?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 3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A는 1. 자, 세 근의 합을 이용해서 첫 번째 A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럼 세 근을 다시 고쳐 쓸게요. A가 1인 거 아니까 1 빼기 D 1 더하기 D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 다음 둘이 곱한 값 1 빼기 D 둘이 곱한 값 1 더하기 D 얘네 둘이 곱한 값 1 빼기 D 제곱이죠. 1 빼기 D 1 더하기 D니까 합차 공식 제곱 빼기 제곱. 그럼 여기 없어지지? 2죠? 3이죠? 3 빼기 D 제곱은 여기서 몇이야? 마이너스 6이야. 요렇게 둘이 위치 바꾸면 D 제곱은 9 D는 뿔마 3인데 플러스 3이오든 마이너스 3이오든 어차피 근은 똑같아요. 자, 그냥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1이고 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1 4 요렇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어차피 똑같아. 순서만 바꿔 쓴 거야. K는 어떻게 구해요? 세 근의 곱을 의미하죠. 자, 3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 근과 교수의 관계 세 근의 곱 마이너스 K죠. 부호 마이너스 6까지 봐야 돼. 그래서 K는 8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 됐죠? 자, 여기 있는 걸 보고서 밑에 있는 확인 문제도 좀 보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합 얘기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고 지금도 오늘도 또 한번 얘기할 거고요. 다음 시간 목요일 날도 한 번 더 갈 거야. 왜 그러냐? 합 내용이 많이 어려워. 다들. 화요일은 아니에요? 오늘 화요일이구나. 오늘 화요일이에요. 합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은 등차 수열에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마스터할 수 있도록 등차 수열을 마스터해 주시면 등비는 등차랑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정리가 돼요. 그럼 그거만 또 정리해 주면 등차 등비가 잘 된다. 일반적인 여러 가지 수열의 개념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등차 등비만 잘 정리하시면 뒤에 있는 지수로그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조금만 힘내시고. 자, 등차 수열의 이제 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드리면 사실 왜? 자, 등차 수열의 합보다 먼저 수열의 합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수열의 합. 수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뭐하냐? 더했다라는 뜻이야. 수열의 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합 표현이 S예요. 이게 이제 합, 썸, 그 앞 글자 따서 알죠? 합, 썸, 알지? 알죠?
썸. 아니요. SOME 썸. 아 진짜 몰라? 네,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수학 시간이니까. 합의 앞글자를 써서 S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SN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뜻만 잘 알고 계시면 돼. 영어 단어처럼 뜻 외우셔야 됩니다. SN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해. SN은. 그럼 잘 봐. S3 이랬어. 무슨 뜻이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됐죠. N자리에다 3 대입해서 그냥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라는 뜻입니다. 안 어렵죠? 자, S10 이러면 뭐예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어디까지 더해? 10번째 항까지 더하시오라는 뜻이에요. 안 어렵죠? 브루노. 괜찮니?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어떻게 표현할까? S4. S4.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됐어요? 여기서 문제. 돌발 퀴즈. A3, A4, A5. 얘를 SN의 표현을 응용하여 SN을 응용하여 표현하시오죠. SN을 응용하여 표현하시오. 표현하시오. 자, 어떻게 될까요? A3, A4, A5를 더한 값. SN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S5 마이너스 아니에요? 얘기해봐. 얘기해봐. 왜 얘기해보세요. S5? 네. 끝? 아니요. S5 마이너스 S2. 됐죠? 맞아요? 박수. 맞았어. 아, 그래요? 맞잖아. 아까 말했던 부분입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아, 틀리면 어때? 너무 어이없잖아요. 자, 무슨 뜻이냐? 얘는 자, 보세요. S5라고 해볼게.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다 더하시오지. 그지? 여기서 S2를 빼면 S2가 뭐예요?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더한 거지. 둘이 빼면 어떻게 돼? 얘네들 빼는 거지. 뭐만 남어?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더한 값만 남어. 됐죠? 지금 그 이해돼요? 얘기한 거?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SN을 이용해서. 브루노 괜찮아? 끝. 잘했습니다. 자, 이게 SN에 대한 표현. 모든 수열에서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등차 수열에서도 마찬가지. 등차 수열 합에서도 얘를 한번 써볼 건데 이렇게 쓰면 되겠죠. SN. 무슨 뜻이야?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봐봐.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값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근데 첫 번째 항을 우리가 편의상 그냥 A라고 쓸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내지. 그죠? 이게 두 번째 항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두 개 더하내가 되겠죠. 이렇게 쭉 가서 어디까지? n번째 항. 어떻게 표현해요? A 플러스 n-1 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거 다 더한 값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까지 합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됐어요? 파란색으로 쓴 거? 그럼 문제는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한 번에 정리를 못해. 그래서 SN을 밑에다 다시 쓰는데 순서를 거꾸로 써요. 맨 뒤에 있는 애를 가장 앞에다 A 플러스 n-1 d를 먼저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어떤 애 쓸까?
n번 장을 가장 먼저 썼어? 그 다음에 오는 숫자는 몇 번 장일까요? n번 장 바로 앞에 있는 애. n번 장 뒤에 있는 애는 n 더하기 1번 장이었어. n번 장 앞에 있는 건 n-1번 장이 되겠죠. 그럼 n-1번 장 어떻게 표현할까? a 플러스 n-2d 되겠죠. 공차 하나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누구까지? 첫 번째 항 a까지 다시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얘네 둘을 더합니다. 더하면 sn이 몇 개 있냐 왼쪽에? 2개죠. 이렇게. 그 다음 잘 봐. a하고 얘하고 더했어. 그럼 2a 플러스 n-1d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 다음 a 플러스 n하고 얘네 둘을 더할게. 어떻게 되게? 2a 플러스 n-1d가 되죠. 왜? n 빼기 2개를 더한 거야. 공차가 n 빼기 2개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더했지? n 빼기 1개겠네. 됐어?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얘네 둘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공차 하나 늘어나고 여기선 공차 하나 줄어드니까 얘랑 똑같은 애겠지? 이거를 또 더하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는 얘네 둘 더하면 어떻게 돼? 2a n-1d 되겠지. 됐어? 그럼 자, 얘가 지금 똑같은 애가 몇 개 있을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됐죠? 얘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야. 그럼 n개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2a 플러스 n-1d가 몇 개 있다? n개 있다. 이렇게. 됐죠? 3개 있으면 곱하기 3. n개 있으면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니? 이게 뭐야 지금? 2sn인 거죠. 그럼 2를 나누면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게 등차수열 확보하는 공식 유도 그리고 외워야 되는 식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187페이지에 가장 처음에 있는 식이죠. 됐어요? 자,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고 나면 우리가 목요일날 이거 응용한 다른 식도 보여드리고 연습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우셔야 되고요. 오늘 고생하셨고